1976년 이치카와 곤 감독님이 연출하시고 이시자카 코지 배우님이 주연한 이누가미 일족인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 예전에 제 채널에 올라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실 분도 계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스크립트를 새로 작성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전에 제작했던 영상을 토대로 해서 구성된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리메이크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작품적으로 언급을 드리자면 이치카와 곤 감독님께서 연출하신 긴다이치 시리즈가 몇 편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본 부분에서는 대부분 원작과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고요.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마지막 결말부도 살짝은 다른데 일단은 영화판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원작을 아시는 분은 내용이 이랬다고? 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에 들어가 볼 텐데 이 작품은 정확히 배경이 언제인지는 묘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패망 직후의 일본이라고 언급이 될 뿐인데 설정상으로 봐도 일본의 패잔병들이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설정이 있거든요. 근데 전쟁 직후에 긴다이치의 행적을 보면 전쟁에서 돌아온 후 옥문도를 가는 게 1946년 하순이고 악마가 와서 피리를 분달하는 작품의 배경이 1947년이기 때문에 그 사이 어디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1948년 이후로 넘어가면 밤산책과 팔묘촌 같은 작품이 있는데 이 두 작품 같은 경우 스토리 외적으로 연결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작품은 그 이전이 맞지 않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추측이지만 이누가미 일족이라는 작품의 배경은 시기적으로 1947년쯤이지 않나 싶고요. 일본의 제야광이라 불리는 이누가미 사헤이가 임종하는 장면에서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당연히 막대한 재력가가 죽었으니 그의 남은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주는가에 관심이 쏠릴 거고요. 이 이야기 역시도 그의 죽음과 관련이 되는 걸 텐데 사헤이는 전쟁에 나갔던 스케키오를 포함해서 가족들이 모두 모였을 때 유언장을 공개한다는 말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누가미 가문의 가족 관계부터 알아봤으면 한데 이건 제가 예전에 만든 영상의 일부를 참고하도록 할게요. ご臨終でございます。 패망 직후 일본 이누가미 사이에게는 장녀 마츠코, 차녀 타케코, 삼녀 우메코라는 세 딸이 있었고 각각의 자식들 포함 총 8명의 가족들인 상황인데 그중 장녀 마츠코의 자식인 스케키우는 아직 전쟁에서 돌아오기 전인 상황이었습니다. 사이이는 사망 전에 자신의 유언장을 후르타테 법률사무소에 맡겼고 혈연은 아니지만 사이이와 관계가 깊은 모노미야 타마야를 포함한 9명이 모였을 때 유언장을 공개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자, 보고 오셨을 텐데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누가미 사헤이에게는 딸이 3명 있고요. 그 밑으로 보시는 것 같은 자식들이 있는 건데 장녀의 아들인 스케키오 같은 경우는 아직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지금은 전쟁이 끝난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곧 있으면 귀향선을 타고 돌아오지 않을까 싶은 상황인 거고 가족 외에 언급되는 인물로는 노노미야 타마요라는 여성과 후루타테라는 고문 변호사가 등장을 하는데 타마요라는 여성부터 소개를 드리자면 예전에 사헤이가 젊은 시절 신세를 졌던 인물의 후손이라는 설정이고요. 양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지금은 이누가미 가문에서 보살피고 있다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인 후르다테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했듯 사헤이가 남긴 유언장을 보관 중인 인물인데 모두들 아시다시피 이 작품의 주인공은 킨다이치 코스케라는 나름 이름이 알려진 명탐정이거든요. 그 사람을 이곳으로 부르게 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킨다이치 코스케를 왜 부르게 되었냐 하는 게 중요할 텐데 후르다테가 금고안에 보관 중이었던 유언장을 누가 몰래 손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누구의 소행일까 싶어서 긴다이치를 고용하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긴다이치는 이누가미 일족이 있는 마을에 오자마자 연달아서 몇 개의 사건을 겪게 되는데 우선은 타마요라고 앞서 언급한 여성이 뱃놀이를 하던 중 물에 빠지는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달려가 목숨을 구하게는 되는 건데 자세히 확인해 보니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에다가 구멍을 뚫어 놓았다는 걸 알게 돼요.
헌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자신을 부른 후로다테 변호사에게는 와카바야시라는 부하 직원이 있었는데 킨다이치를 데리러 숙소로 왔다가 독이 든 담배를 피우곤 죽어버린 사건도 겪게 되고 말아요. 이게 뭔가 이상한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을 한 건데 상황을 취합해 보면 죽은 와카바야시라는 부하 직원이 스스로 독이 든 담배를 태우고 자살하지 않았겠죠. 그러니 누군가 그 직원을 매수해서 몰래 유언장을 보게 된 거란 걸 알 수 있는 거고 이후 입막음을 위해 죽였다는 것도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타마요 같은 경우도 누군가 배에다가 의도적으로 구멍을 뚫어놨다고 했으니까 이게 보통 상황은 아니구나 싶다는 걸 긴다이치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에 나갔던 스케키오가 돌아오게 되고요. 드디어 유언장을 공개하는 자리가 마련되게 되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그건 보시면 알다시피 돌아온 스케키오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건데 쓰고 있던 검은 복면을 벗으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고요. 전쟁에 나갔던 스케키오는 큰 화상을 입고 얼굴과 목에 상처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이 진짜 스케키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난감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장녀인 마츠코는 우리 아들이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상처를 입고 돌아왔는데 감히 의심을 하냐며 일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당시 상황도 있고 특히 애국심을 거론하며 엄마가 보증을 한다고 하니까 다른 가족들도 별다른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중요한 건 스케키오가 진짜인지 아닌지가 아니잖아요. 사에이가 남긴 유언장이 핵심인 건데 결국 모두가 인정하는 분위기로 흘러가자 후르다테 고문 변호사에 의해서 유언장이 공개되고 그 내용은 이렇게가 됩니다. 가문의 전 재산 및 상속권은 조건부로 타마요에게 물려준다. 그 조건부라고 함은 하나, 타마요는 그 배우자를 이누가미가의 손자 3인 중에서 고른다. 만약 타마요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상속권을 잃게 된다. 둘 손자 3인이 모두 타마요와의 결혼을 원치 않을 시 혹은 사망 시 타마요는 3인 중 하나와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셋, 타마요가 누구도 선택하지 않거나 사망하게 되면 재산을 5등분하여 손자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를 아오누마 키쿠노의 외아들에게 준다. 보시는 것처럼 유언장이 공개가 되자 모두들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건데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모든 재산을 타마요에게 상속한다는 말인 거고요. 전제 조건으로는 이누가미 가문의 자식 중 하나와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평소 타마요와 이누가미 가문 자식들 사이의 관계가 어찌 되었는지를 알아볼 텐데 이때의 상황은 이러했는데 스케키오는 전쟁에 나가기 이전 타마요가 흠모하고 있었고 스케토모와 사이코는 서로 정을 통하는 관계로 사이코는 임신 중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스케키오는 알아볼 수 없게 변해버렸고 스케토모 역시 막대한 유산이 걸려있는 상황인지라 사이코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라면 타마요와 결혼을 하든지 아님 타마요가 재산을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인 건데 스케타케와 스케토모는 타마요와 연을 맺어서 결혼까지 이어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고요. 반면 스케키오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타마요와 인연이 있었긴 하지만 지금은 얼굴이 많이 상해 있는 상황이니 예전 같지는 않겠죠. 게다가 차녀 타케코의 딸인 사에코 같은 경우도 스케토모의 자식을 임신한 상황이다 보니까 불안하긴 매한가지인 상황인데 이야기 초반에 보면 누군가가 유언장을 몰래 받고 타마요를 죽이려고 시도도 했었잖아요. 그게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오누마 키쿠노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짝 언급이 되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살아생전 이누가미 사헤이가 만나왔던 애인이고요. 둘 사이에서 아오누마 시즈마라는 자식이 태어나게 되자 사헤이가 손도끼와 검은고 그리고 국화 모양을 한 가문의 가보를 내어주었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헌데 당시 사헤이의 딸인 세 사람이 아버지가 어린 직공에게 빠져서 가문의 가보를 주었다는 소식에 격분하게 되고요. 아오누마 키쿠노를 찾아가 모진 매질을 가한 다음 집에서 내쫓고 가보 또한 다시 빼앗아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키쿠노는 이때를 평생 잊지 못할 거고요.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사헤이의 세 딸들에게 저주를 퍼부었었는데, 허나 키쿠노는 공습 때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그의 아들 시즈마는 전쟁의 출정 이후 소식이 끊겼다고 전해집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스케키와 같은 29살일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헤이는 만약에 타마요가 재산을 포기하면 사생아인 아오누마 시즈마도 포함해서 재산을 분배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마저도 세 딸들은 불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유언장이 공개된 다음 날인데, 차녀 타케코의 아들인 스케타케가 집안에 있는 국화정원에서 죽어 발견이 되고요. 연달아 삼녀 우메코의 자식인 스케토모 역시도 목에 검은 고줄이 감긴 모습으로 발견이 됩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축약하면 이렇게가 되는 건데, 스케타케 같은 경우는 집에서 떨어진 장소인 전망대에서 죽임을 당한 후 국화정원까지 옮겨졌다는 게 밝혀지고요. 스케토모 같은 경우는 타마요를 강제로 범하면 자신의 아내로 삼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납치를 하게 되었던 건데, 다행히도 알 수 없는 누군가로부터 타마요는 구해지게 되지만, 이후 스케토모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어찌 된 건가 싶어 찾던 중 시신이 지붕 위에서 발견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되자 경찰에서는 다방면으로 용의자를 수사하게 되는 건데, 며칠 전 야마다 삼페이라는 인물이 얼굴을 숨기고 마을에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군복을 입었다는 것에서 그가 아오누마 시즈마가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살짝 언급을 했을 텐데 사헤이의 애인이었던 키쿠노의 아들인 거죠. 게다가 상황적으로 보면 스케타케는 국화정원에서 발견이 되었고, 스케토모 역시도 검은 고줄에 목이 감겨 이제 건물 지붕에서 발견이 되었다 보니 아오누마 시즈마가 복수를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닌가 싶은 건데, 그런 중 타마요의 방에서 시즈마로 추정되는 의문의 남성이 달아나는 모습까지 목격이 되자 긴다이치는 이누가미 사헤이와 노노미야 타마요가 어떤 관계인가 조사를 하게 되고, 이후 놀라운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17세의 사헤이는 은인이었던 노노미야에게 거둬져서 자라게 되었는데, 노노미야는 남색을 밝히지만 여성에게는 몸이 동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헌데 문제는 노노미야에게 하루요라는 젊은 아내가 있었다는 거고요. 항상 마음속 한켠에 아내에 대한 짐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아내 하루요와 자신이 거둬 키웠던 사헤이가 서로 정을 통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헌데 이때 노노미야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도 묵인하게 되었던 거고요. 이후 두 사람 사이에서 노리코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건데, 노노미야는 오히려 자신의 호적에 그 아이를 입적해서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리코가 바로 타마요의 어머니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관계로 보면 타마요는 이누가미 사헤이의 외손녀가 되는 거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왜 사헤이가 모든 재산을 타마요에게 물려주겠다 한 건지도 어찌 보면 납득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자신의 손자들 중 누군가와 맺어서 이제 가문을 잇게 하겠다는 계획이었을 건데, 정황상 보면 이누가미 사헤이의 손자들 중 스케타케와 스케토모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남겨진 인물은 스케키오 뿐인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녀인 마추코는 타마요를 불러 이젠 선택권은 스케키오 뿐이니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하게 됩니다. 헌데 이때 타마요는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는 게, 말없이 앉아있는 의문의 남성을 바라보며 이 사람은 스케큐오가 아니라는 말을 마츠코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게 예전부터 타마요와 스케큐오는 서로 연을 맺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니 무언가 말로 설명하기 힘든 감이란 게 발동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일이 있은 후 마츠코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자신이 하카타 항에 들어선 귀양선에서 아들인 스케큐오를 만난 것은 맞지만 내심 진짜 이 사람이 자신의 아들인가 싶었기도 해서였는데, 그 일이 있고 다음날 하나 남은 이누가미 가문의 자손인 스케키오마저도 호수에 거꾸로 처박힌 모습으로 발견이 되고 맙니다.
근데 외관의 특징으로 봐서는 얼굴에 큰 화상 자국이 있었기 때문에 스케큐오가 맞다고 생각되어졌지만, 이후 스케큐오가 전쟁에 나가기 전 남겨놓았다는 손자국과 지문을 비교해 보니 발견된 시신은 스케큐오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동안 자신이 스케큐오라고 행동했던 사람은 사실 아오누마 시즈마였다는 게 밝혀지게 돼요. 이제껏 알고 있던 이누가미 스케키오와 아오누마 시즈마는 서로 반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껏 경찰들이 시즈마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알고 보니 진짜 스케큐오였다는 건데, 스케큐오는 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숨어 지냈던 거였냐면, 이후 스케키오는 전쟁이 끝나면서 본국으로 귀환하게는 되지만 자신의 전술 실패로 부하들이 모두 죽자 폐인마냥 방황하게 되었던 거고요. 이후 집에도 돌아오지 않고 떠돌고 있었는데, 이때 실종된 줄 알았던 진짜 스케키오는 신문을 통해 이누가미 가문의 소식을 듣게 되고, 시즈마가 가짜 스케키오 행세를 한다는 걸 알고 얼굴을 숨긴 채 마을에 들어오게 됩니다. 스케키오는 전쟁터에서 시즈마를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어떤 고충을 겪고 살아왔는지도 알고 있었고요. 연민하는 마음에서 시즈마를 설득하려고 정체를 숨기고 접근했던 건데, 이후 스케타케와 스케토모가 연달아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결국 스케키오 행세를 하던 시즈마마저도 죽어서 발견이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유력 용의자가 된 스케키오는 더 이상 숨어 다닐 수 없다는 걸 느끼게 되고요. 도망자의 삶을 선택하며 마을을 떠나기로 마음먹게 되는 건데, 단 한 번 과거 자신의 연인이었던 타마요를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만나러 왔다가 결국 경찰에 체포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에 잡힌 스케키오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이 자신이 벌인 일이라며 인정하게 되고요. 사건은 이대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 싶은데, 긴다이치마는 생각이 달랐던지 스케키오에게 다가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범인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겠냐며 사실을 말해달라 부탁하게 되고요. 그 말을 들은 스케키오는 결국 오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사건의 진실이 공개가 되는 건데, 스케키오가 살인마저 자신의 범행으로 인정하면서까지 보호하고자 했던 진범인은 사실 스케키오의 어머니인 마치코였습니다. 자, 그럼 사건의 내막이 어찌 되는 거였냐면, 모든 건 사헤이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건데,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걸 알게 된 사헤이는 모든 재산을 외손녀인 타마요에게 물려주고 싶었지만, 표독스런 자신의 세 딸들이 과거 키쿠노에게 한 것 마냥 타마요에게 해를 가하거나 죽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 거였고요. 타마요를 보호할 목적으로 유언장을 쓰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자손 중 누군가와 타마요가 결혼을 한다는 조건을 붙였던 건데, 장녀 마츠코는 변호사 사무소 직원을 매수해서 몰래 유언장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던 거고요. 처음엔 타마요를 죽이려고 배에 구멍을 뚫고 했었지만 이게 실패를 하자 오히려 이때 행동을 의심받을까 싶어서 매수했던 직원도 죽이게 된 거였습니다. 이때 마츠코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와카바야시를 죽인 트릭은 어찌 되는 거냐면, 담배 중 하나에만 독을 묻혀서 전해준 방식인데, 언제 독이 든 담배를 태울지 모르니 자신에게는 알리바이가 생기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이후에는 자신의 아들인 스케큐오와 타마요를 이어주기 위해서 나머지 손자들을 죽였던 거였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반전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스케타케 같은 경우 집에서 떨어진 전망대에서 살해되고 국가정원까지 옮겨졌다고 했었고, 스케토모 역시도 지붕 위에서 시신이 발견된 상황인데, 이걸 여성인 마츠코가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어찌된 상황인 거냐면, 마츠코가 스케타케를 죽이는 장면을 시즈마와 스케키오는 목격하게 된 거고요. 이 일이 있은 후 시즈마는 스케키오 네 어머니가 범인이니 이걸 알리고 싶지 않다면 자신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협박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는 마츠코와 별개로 두 사람은 시신을 이동시켜 알리바이를 만들어 왔던 거였는데, 스케키오 행세를 하는 시즈마 입장에서는 마츠코가 범인으로 밝혀지기보단 이를 이용해서 스케키오를 함구하게 하는 게 이득이라 여긴 행동인 거죠. 헌데 이런 계획을 짰던 시즈마 역시도 결국은 살해되어 발견이 되었는데, 이건 타마요가 스케키오 행세를 하는 시즈마를 간파했기 때문인 거고요. 이후 가짜 스케키오를 추궁해 사실은 그가 아오누마 시즈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마츠코는 순간적으로 손에 잡힌 손도끼를 내려쳐 그 역시 죽여버리고 말았던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우연치 않게도 국화 거문고 도끼라는 아오누마 키쿠노의 저주를 마츠코는 스스로 실현해버리고 말았던 거고요. 결국 모든 진상이 밝혀지고 두 모자가 안타까운 모습으로 재회를 하게 되는 건데, 마츠코는 스케키오가 출소할 때까지 기다려 줄 거냐며 타마요에게 묻게 되고요. 그녀가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자 마츠코는 다행이네라며 안심을 한 다음 과거 와카바야시에게 했던 것 마냥 스스로 독이 든 담배를 피우고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뒤틀린 모전과 가문의 저주라는 시너지가 더딥혀진 이누가미 일족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되는 건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영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요소가 각색이 되었고요. 마지막 결말부에 대해서만 살짝 추가를 했으면 합니다. 이누가미 가문의 자손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가 되죠. 이중 사에코 같은 경우는 스케토모의 아이를 가지고 있다고도 나오는데, 소설에서는 마지막에 마츠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케키오와 타마요가 사헤이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그중 절반을 사에코가 낳은 아이에게도 줄 수 없겠냐며 부탁을 하는 거였는데, 타마요와 스케키오가 재산의 반을 가지고 차녀 타케코의 딸 사에코와 삼녀 우메코의 아들 스케토모의 자식이 재산의 반을 가지게 되니 결국 모든 재산은 이누가미 사헤이 가문의 자손들이 나눠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부탁에 스케키오는 알겠다며 대답을 하고 마츠코는 눈을 감게 되는 건데, 이런 상황을 죽기 전 사헤이가 예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모든 재산은 고르게 나눠지고 아오누마 키쿠노의 복수 또한 이루어진 결말이지 않나 싶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